자, 월요일 시장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지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에 대한 포인트까지, 종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또 제목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또 변곡점이라서 또 조심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하락을 좀 멈춰지는 그 흐름을 좀 보이는 게 다행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랬죠.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목요일에 급락을 시켜놓고 올리는 그 꼬리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괜찮을 거다. 그나마 위안을 이렇게 삼았는데 좀 아쉽게 그러니까 목요일에 시가는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미약하지만 갭상승을 좀 띄워놓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특히 코스피 쪽으로 좀 수급이 그나마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몰린다 표현한다는 것보단 개선되는 것 같고 또 선물 계약도 한 2,700계약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기관들도 나름 오늘은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1340원대 좀 상회하고 있어도 그래도 오늘은 하락을 멈추는 거에 봐서는 좀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그리고 미국 시장은 좀 여러 우려들이 계속 똑같이 지난주를 지배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 속에서 또 혼조 마감을 했고 또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선반영을 좀 하거나 좀 예민하게 반응들을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똑같습니다. 기대보다 좀 늦어지는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이쪽도 이제 3.0까지 갔다가 이제 3.3, 3.2 이렇게 하고 이번 달은 어쩌면 3.5, 6으로 또 해서 9월에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 그리고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늦다라는 게 좀 일단은 우려감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 인플레이션이 금리 긴축에 대한 것도 판단도 상당히 늦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보고 그러는 거지만 예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게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또 바꿔갖고 급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몇 달 연속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에 좀 충격을 가져온 거는 솔직히 연준이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본인들의 그 숫자에 좀 민감한 그 본인들의 의지대로 안 가니까 이게 이제 좀 초조한가 봅니다. 그래서 또 매파적으로 계속 발언들도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실패했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닐까 본인들 빼고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긴축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추가 인상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런 것들이 투심의 약화를 좀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고 계속 꼬리를 물고 좀 안 좋은 쪽만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좀 경기가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또 실제로 헝다니 그다음에 또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런 투심들이 급격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좀 식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FGI 지수만 봐도 한 번에 한 20, 30%가 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떨어질 정도로 포인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투심들이 약화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고 항상 지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재보다도 악재에 좀 아직까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시장의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기관 매수 진입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 진입을 하고 또 지난주에도 잠깐 나왔던 그 현상이었는데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피난처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상으로는 그래도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마주가 막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부정적이란 표현은 안 하고 일단은 그것도 시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그 맥신 관련주들이 아주 초전도체에 이어서 초강세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벤트 하는 기간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인테크, 그다음에 뭐 휴비스. 근데 잘 보면은 전혀 좀 생뚱맞은 것들도 좀 움직이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고 하기에는 좀 아예 99%는 아닌 거는 아닌 것처럼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갖다 붙이는 것들이 좀 보인다는 말씀을 좀 둘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초전도체로 올라갔다가 급락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를 제가 이거 뭐 악담이나 뭐 저주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뭐 그 외에 초전도체 올라갔던 그 뭐 신성델타테크라든가 변동성 엄청 크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 만약에 거기서 또 뭐 당했던 그런 뭐 물림을 당했던 이런 흐름을 겪었다면 지금도 쫓아가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강세 출발을 하면서 또 다양한 관련된 뭐 광산 테마에 엮인 것들, 그다음에 히토류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 요소가 부각이 되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영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하게 아침부터 상한가를 갔던 아까 말씀드린 그 휴비스, 그다음에 코닉, 그다음에 나인테크 외에는 다 윗꼬리 달고 짧게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히토리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유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보면은 계속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라든가 오늘은 에코프로 BM까지도 움직였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디로 대안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바닥이 의외로 이 높은 자리지만 이 구간에서의 바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만의 이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흐름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시장이 좀 오전에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좀 발표되는 게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뭐 한빛반도체가 아주 초강세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한 3, 4%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아주 강하게 움직였죠. 실적 발표 전에 아마 시세가 한 번 더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물량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유념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이 주기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파스넷하고 오늘은 태양 금속인가요? 이게 계속 한동훈 장관 테마로 해서 이거를 또 만들어가는 뭔가 이슈, 뉴스거리들을 자꾸 뿌리는 인위적인 흐름도 좀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의 그런 이슈가 있으면 시장을 계속 대응하다 보면 다양한 테마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재미삼아라도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꼭 사라 말씀이 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선거도 남아있고 그런데 지금은 대선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냥 재미로 정말로 재미로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락날락하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한번 보시는 게 낫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장에 이런 재미난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볼 게 좀 그래도 많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지지 라인을 잘 잡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오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투자에 대한 방향성. 지금은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약간의 작은 모멘텀들, 그리고 테마주들까지도 골고루 좀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변곡점에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슈인가? 아니면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인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차트를 뭐 맹신하지 말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흐름과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조금 과하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또 이전에 일전에 상승을 할 때쯤 그때쯤 그 초반 흐름으로 이제 다시 회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 추세를 이어가기가 좀 힘이 버거운 흐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 지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2,520, 2,550 이렇게 두 라인을 한번 잡아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잘 올라오던 흐름들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네, 지금 좀 심리적으로 이 정도는 깨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라인들이 있는데 저는 2,520, 2,550 그리고 수급의 포인트도 그쪽 라인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좀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일정들이 지금 흐름에서 반등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이 이번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 지금 계속 위기설이 나오는 것들 지금 중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금리는 일단은 인하를 했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나 우리 증시는 그것 때문에 반응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조금씩 하나씩 해결하려는 노력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은 중앙정부가 그냥 강력하게 하는 나라니까 어쨌든 나라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중국 정부도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좀 제시하고 뭐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부양책도 또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씩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한 주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주들이 요즘에 좀 약세잖아요. 그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 나온 것 이어서 그러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반등이 이어지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반도체까지 관련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일본 지역은행도 조금 지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잭슨홀 미팅이 이제 있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작년에는 상당히 뭐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둔화되는 추세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거를 좀 보면서 시장이 그거를 소화할지 해결하고 이제 다시 반등 시점이 될지 이거를 봐야 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좀 잘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이 돼서 시장이 반응을 한다면 이번 주가 반등의 이제 첫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뭐 뉴스들 계속 오고 가고 그러는데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것들은 뭐 태양광 이슈가 좀 오늘 아침에 나왔었잖아요. 그 외에 이제 수소 그리고 뭐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까지 해서도 좀 관심들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태양광 쪽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종목들 섹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수소 관련해서는 좀 잠잠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수소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년에 2배로 그리고 이제 늘린다 하고 2030년까지 2만 대 보급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HMM 인수전이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좀 뉴스 플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X 그룹도 참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독일 기업까지 하면 한 5기업이 좀 관심을 갖고 이걸 보는 것 같은데 이 관련된 뭐 TK 케미칼부터 해서 대한해운 또 HMM 이렇게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좀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어쩌면은 좀 시장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오후장을 또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날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AI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데요. 셀바스 AI를 오늘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좀 큰 시세를 한번 보이고 나서 저점을 좀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저점을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추세를 돌리려는 흐름에서 지금 시장 하락을 맞아서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해 있는데 최근에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 대부분 로봇주나 기술주들 이렇게 보면은 성장주들 보면은 실적이 좀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 회사는 자회사도 있고
뭐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최대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바닥 잡고 올라오다가 좀 주춤해 있지만 좀 공략하기에는 좀 저점이 아닐까. 그리고 손실에 대한 부담도 좀 작은 구간이 아닐까 해서 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네,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국내 1호 전문 기업이라는 거, 실적도 기반되어 있다. 이거를 장점으로 해서 한번 공략해 보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가에서 아래로 최근에 이 저점 잡은 라인들 아래로 해서 천천히 진입해 보시면 되고, 서둘러서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최근에 요 24,000원 정도 갔다 온 요 물량들이 좀 잡혀 있는 요 구간을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 또 손절가는 22,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로 찍힌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